안녕하세요. 뷰티라이프 송유정입니다. 목주름 신경 쓰이시죠? 저도 목주름 있어요. 단지 제 나이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긴 하거든요. 오늘은 목주름이 생기는 요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러 원인과 해결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3가지만 추려서 소개하려고 해요. 목은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주름이 잘 생기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력에 의해서 처지게 되죠. 첫 번째, 목주름이 생기는 요인인데요. 목주름이 생기는 원인 3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이에요. 이 생활 습관을 통해서 생기는 주름은 주로 가로주름이에요. 옆으로 누워 자거나 또는 높은 베개를 자는 동안 베고 있거나, 또 요즘 핸드폰 이렇게 고개 숙여서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덜어는 엎드려서 책을 보는 그런 습관들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행동들이 주로 목주름의 가로주름을 야기시키는데,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어요. 자기 전에 옆으로 누워서 핸드폰을 계속 보는 거예요. 거의 초반부에 영상을 보면은 제가 덜어 주름이 있어도 흐리거든요. 그런데 점점 최근에 올수록 이 목주름이 깊어진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활 습관이 중요하구나, 그걸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거든요. 목주름이 생기는 요인 2번째는요, 자외선이에요. 얼굴만큼 목도 외부로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리고 3번째는 슬프게도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주름이에요. 주로 보면은 이렇게 세로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자글자글한 엷은 가로주름과 세로주름으로 생겨나게 되거든요. 2번째로 이 목주름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목주름은 림프 마사지나 목 근육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주름은 그대로 두면 진해지고 깊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초 제품 같은 거 목에다 바를 때 주름 부위를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아래로 이렇게 쓸어내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림프 마사지인데요. 여기 이렇게 흉쇄 유돌근이 있거든요. 저희가 배울 때는 흉쇄 유돌근이라고 배웠었는데, 요즘은 목비근이라고 칭하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살살 주물러 주세요. 밤에 기초 제품 다 바르고 나서 이렇게 여기를 살살 문질러 주세요. 그 다음에 이 흉쇄 유돌근을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따라오면서 림프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이때 손의 무게를 500원짜리 동전 무게 정도의 강도로 하거나, 또는 내 피부에 1mm 정도를 누른다라는 그 느낌으로 해주세요. 림프는 너무 세게 하면은 오히려 붓게 되거나 아니면 림프가 숨어버려요. 그래서 그 강도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주면서 여기 우묵한 부분 있죠? 거기에서 한번 노폐물을 빼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도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저는 이쪽 10번, 이쪽 10번을 가볍게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얼굴 피부 관리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이 흉쇄 유돌근 림프 마사지예요. 얼굴 부위에서 가장 림프가 많이 도는 곳이거든요. 이 흉쇄 유돌근은 쉽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하수도 역할이에요. 하수도가 막혀버리면 순환이 되지 않잖아요. 림프 순환이 잘 되면은 윤곽선이 살아나면서 이 목에 탄력도 주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턱 아래쪽에 림프 순환이 되지 않으면 두드룩해서 얼굴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얼굴에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서 독소나 노폐물을 빼내야 해요. 다음은 몸의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목의 근육을 단련시키는데, 어깨에 힘을 빼고
올렸다가 가볍게 털어내 주세요. 이 승모근을 먼저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광경근을 스트레칭을 해주는데요. 광경근은 이 턱 밑에서 쇄골 여기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쇄골에서 가장 오목한 곳, 그 부분을 손을 이렇게 해서 살살 풀어주세요. 그리고 두 손으로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가슴이 따라 올라가지 않게 가슴팍을 지그시 눌러준 상태에서 입을 좀 되도록이면 담은 상태에서 혀를 입 천정에다 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근육이 단련되는 것을 하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다음은 수분 크림이나 그런 걸 이쪽에 묻힌 상태에서 이쪽 피부가 따라가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턱의 중심부에 여기쯤으로 와서 엄지로 쭉 해서 귀 위에까지 올라가세요. 여기 아래턱이 두드룩하신 분들 있죠. 이거 하면은 굉장히 빨리 얼굴 라인이 살아나요. 그러면 이쪽도 이렇게 따라가지 않도록 잡아준 상태에서 수분크림을 엄지에다 바르고 이 정도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얼굴이 정확히 대칭이지 않아요. 본인의 생활 습관 때문에 어느 한쪽이 더 무너져 있거나 부어 있거나 아니면 처져 있거나 그러거든요. 그쪽을 조금 더 많이 해주세요. 다시 동작을 정리를 하자면요. 한 동작당 7회에서 10회 정도 하는데 처음에 어깨에 힘을 빼고 승모근을 풀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광경근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광경근이 이 턱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쇄골뼈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따라오다 보면 우묵한 부분이 있어요. 쇄골. 거기를 살살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슴팍에 손을 올리고 목을 뒤로 젖히고 되도록이면 입을 벌리지 않은 상태에서 혀를 입 천정에 이렇게 이 동작을 해서 이 목 근육을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인데요. 습관이 되질 않아서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데 목에는 잘 안 바르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고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목도 꼭 같이 발라준다. 얼굴에 바르는 양만큼은 아니더라도 목도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걸 습관화 시키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노화로 인한 목주름인데요. 목은 피부도 얇고 예민한 대신 피지선이 적어서 트러블은 좀 생기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능성 제품인 비타민 C를 발라주는데요. 비타민 C는 피부에 탄력도 주고 또 항산화 기능도 있어서 목주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화로 인한 목주름은 미리미리 예방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생긴 경우에는 보습을 좀 철저히 해주는데요. 저는 낮에는 목이 건조하지 않게끔 이 유수분의 밸런스가 좋은 미스트형 세럼을 뿌려줍니다. 밤에는 일주일에 2번은 집중 관리를 좀 하거든요. 이 비타민 C하고 저 정말 히아루론산 좋아하죠. 이 히아루론산을 1대1로 섞어서 발라줘요. 비타민 C 세럼 같은 경우에는 2-3방울 정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히아루론산도 동량으로 해서
기능성 제품인 비타민 C하고 또 히알루론산하고 섞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좀 관리를 해주고요. 일반적인 때는 이 수분감이 있는 수면팩을 밤에 발라주게 되죠. 또는 히알루론산만 하나 발라주기도 해요. 모기는 저는 그렇게 리치한 성분은 잘 바르지 않아요. 더러는 뭐 스티바 A 크림도 쓰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정말 말리고 싶어요. 의약품으로 나온 스티바 A 크림은 주름이나 이런 데는 효과적인 반면에 굉장히 성분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서 써야 하는 그 제품이거든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얇게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쓰라 그래요. 꼭 쉬어주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에는 주름 기능성 제품을 쓰지 않고 항산화 성분이 있는 비타민 C가 탄력을 주기도 하니까 비타민 C하고 수분감이 많은 히알루론산하고 섞어서 발라주고, 일반적인 때에는 수분감 있는 수면팩이나 또는 이런 히알루론산 하나를 발라서 가볍게 관리를 합니다. 이때 제가 잊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히알루론산을 바를 때 귀도 살짝 발라줍니다. 귀도 피부예요. 60대 후반 정도 되는 분들 보면은 귀에 탄력이 떨어져서 귀에 주름도 생기고 또 건조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미리미리 예방해두면 좋지 않겠어요? 오늘은 목주름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